안녕하세요. 한진호 화실입니다. 오늘은 저희 화실의 수업 방식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화실에 미영님께서 새로 수강 등록을 해주시고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오시자마자 가장 처음에 한 건 비교적 단순한 정물을, 지금은 과일을 그렸죠. 이런 정물을 온전히 혼자 40분 정도만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는 이유는 저마다 각자 그림을 그리는 방식, 습관, 자세 이러한 것들이 천차만별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방향성을 찾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영님께서는 화면에서 보이듯 단시간임에도 드러난 추진력 있는 표현력과 특히 안정적인 색감, 조색 능력을 갖고 계셨고, 무엇보다 사물을 보는 집요한 집중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만 갖고 계신 훌륭한 장점들에 비해 유아에서 특히 중요한 그림이 진행 단계마다 무엇을 할지에 대한 확신이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태인 게 관찰되었고, 이러한 혼란에 대한 방어 기제로 붓이 급하게 움직이는 현상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처음에 수강생분의 특성을 파악하는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테스트로 인식하면 긴장을 하거나 과도한 힘이 들어갈 수 있기에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리 이 그림은 40분 뒤 캔버스에서 남지 않는 완전히 지워 없앨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다 지워질 그림이니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온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 당분간의 미영님의 경우 수업 방식은 유아의 과정에 대한 이해,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되고 정확한, 그리고 절제된 붓질에 대한 연습이 이루어지는, 크게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보세요. 아니면은 이런 데 그냥 툭 대봐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얼마든지 지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툭 대보세요. 그러면은 비슷하고 어느 정도 맞구나 생각되면 이제 이게 사용되는 거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표면 상태가 되게 드라이하기 때문에 붓질은 뻑뻑하고 건조해요. 거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너무 의식하면은 어떻게 되냐, 물감을 너무 많이 여기다 바르던가 오일을 너무 바르던가 그 덧칠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지금은 뻑뻑해도 좀 불편해도 그냥 무시하고 비벼주듯이 이렇게, 저 대상을 아주 단순하게 보면 밝은 거 어두운 거 두 단계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조금 더 밝죠, 중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두운 데서 밝은 걸 찾아줄 거예요. 그린 쪽에 가까운 요 색 기본색이 있어요. 이 기본색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브라운 계열 색이 이 한 귀퉁이에 좀 섞여서 쓰여지는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 브라운이 섞인 약간 올리브 그린 느낌의 요 색을 한 이만큼 설정을 해줬어요, 지금. 자, 보면은 그러면 대상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쟤보다는 조금 어둡죠, 그냥 보기에. 밝게 해줄 거니까. 이 위에 올라올 거니까. 저 밝은 색 표현해주면 쓱 하고 사실적인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얘의 영향을 받으면서. 되게 얇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비비면서 막. 어두움이 두껍게 들어가면 그 위에 덧칠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밝은 건 두껍게 상대적으로. 딱 대상을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은 좀 밝죠. 예, 이쪽은 밝은데 저걸 표현한다기보다 밑색을 깔아서 한 귀퉁이에 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팔레트 운영이 되게 중요해요. 배경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면서 다듬어 주는 거죠. 다듬어 줄 때 들어가도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다시 나오면 안 되겠죠. 다시 나오면 이렇게 녹색이 묻어버리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붓질이라는 게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꽤 큰 붓으로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작죠, 그렇죠? 얘도 근데 그렇게 얇진 않죠, 그렇죠? 입체감이 나려면은 어두움과 밝은 것이 만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표현이 아주 관건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튀어나와 보이려면 이 부분 표현을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뒤로 돌아가는 부분 간과하면 안 되지만 양쪽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제일 많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아주 극도로 붓질은 절제돼야 돼요. 예. 여기서 묘사한다고 막 하면은 밑에 색 막 올라오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라데이션 있죠? 약간 뭉개주는 붓터치가 좀 이제부터는 조금 나와요.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요런부터 치죠. 그냥 이렇게 딱딱 붙이는 거. 지금은 살짝 서로 이렇게 좀 섞어주기도 하고 부드러운 붓질이 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밝은 데는 물감을 조금 푹 퍼서 이제는 아까는 그럴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물감을 푹 퍼서 툭 이렇게 묻히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나올 수 있는 때인 거죠. 툭 묻기도 하지만 경계 위주로 관찰을 해주세요. 경계 위주로. 그러니까 되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쟤를 다 보면은 완성하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가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이런 부분, 이렇게. 경계가 지금 보이거든요. 이제 색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따뜻한 색이, 약간 핑크. 이런 좀 어두움 속에 약간의 그런 따뜻한 색이 조금씩 있거든요. 살짝만 해주는 거죠. 반사광 부분 있죠. 여기에 조금 붓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 그림자는 지금부터 그냥 뭉개주는 거죠. 살짝. 이거는 사실 단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냥 뭉개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살짝 이렇게 뭉개줘 봤어요. 그렇죠. 예. 이건 개인마다 좀 취향 차이가 있는데, 부드럽게 운영하는 사람, 파스텔 기법으로 그냥 좀 거친 느낌으로 올리는 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디테일 묘사거든요. 붓을 좀 더 얇은 걸로 해서 오른쪽 배는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왼쪽 어두운 부분을 설정해줬고, 중간 부분, 밝은 부분도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묘사 단계에서 가장 밝은 부분을 표현해주면서 어두운 부분에서도 반사광 보이는 밝은 표현들을 지금 해주는 단계죠. 실제 이 이미지보다 전반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후반으로 갈수록 밝은 것들을 덧칠해주면서 점차 밝아질 것이기 때문에, 보통 저는 팔레트 운영을 제가 만든 테이블형 팔레트, 되게 커다란 팔레트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런 색에 관한 내용을 영상에서 담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캔버스에 그대로 물감을 올리브 그린, 레몬 옐로우, 약간의 타이타늄 화이트, 아주 약간의 번트 시엔. 지금 만든 색이 이 어두운 쪽 반사광에 해당되는 색이거든요. 얘를 조금 밝게 만들어 줘 볼게요. 조금만 더 밝게 해주기 위해서 레몬 옐로우, 옐로우 조금 더 섞어줬습니다.
이쪽 반사광을 조금 아까보다는 좀 밝게 해줬죠. 아주 미세한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붓의 모서리로 두세 번만 살짝 움직여주면 그대로 잘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표현을 하려고 너무 많은 붓질을 하다 보면은 묻어있는 물감들이 다 벗겨져 버리겠죠. 그라데이션을 할 때 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표현을 할 때 그 서로가 살짝 섞이게 그냥 한 두세 번만에 가벼운 붓질만 해야 합니다. 과도한 붓질은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지우개 역할을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붓질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붓의 절제에 관해서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페인팅에 있어서 수업에 거의 진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부분 상당히 어두워져 있는 상태죠.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밝아지면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따뜻한 색이 여기 있거든요. 팔레트 운영에 있어서 최초에 만든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메인색, 거기에서 새로운 색들을 추가하면서 색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팔레트 운영을 할 때 여기도 색이 있고 여기도 색이 있고 여기도 색이 있고 막 이렇게 혼잡한 상태가 아니라 기본 메인 색에서 계속 주변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 질서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의 팔레트는 페인팅이 상당히 지금 과정이 꼬여 있다 증명해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죠. 자, 이 정도의 약간 따뜻한 색이죠. 따뜻한 색의 감도는 표현을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확 밝아졌죠, 이 부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색이 맞다면은 처음부터 이 색을 쓰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어둡게 만든 상태에서 밝은 색을 올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이스로 깔린 어두운 색이 있기 때문에 이 밝은 색 표현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사실적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이 어두운 색도 여기 다 공존해 있어요. 군데군데 이 어두운 색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색을 잡아준 다음에 밝은 색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아주 강한 어둠이 있는 이 밑에 강한 채도의 거의 붉은색에 가까운 그런 강한 채도를 가진 따뜻한 색이 있거든요. 그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이니즈 레드. 계속 이 메인 색들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이런 어둠에서 언뜻 보여지는 이런 따뜻한 색 계열이 잘 표현되어지지 않거나 귀찮다고 생략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림에 풍부한 그런 느낌이 사라지고 탁하고 생동감이 없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두움 속에 이 정도의 따뜻한 색이 있다면 아주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런 따뜻한 색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마냥 어둡기만 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정물들은 같은 정물을 그려도 매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림으로 그려놨을 때. 지금 저는 붓을 거의 빨지 않고 브러쉬 클리너에 거의 빨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이 작은 티슈 하나로 계속 붓을 닦아가면서 여러 색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붓으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 전체에서 어느 색에도 섞여도 되는 이런 메인색, 그린 계열의 이 메인색이 팔레트에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조금 대소 이동을 하는 거죠. 아주 따뜻한 색, 조금 따뜻한 색, 뭐 좀 이따 차가운 색도 나오겠죠. 이렇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색들이 연관성이 있는 색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붓을 굳이 매번 막 빨 필요가 없는 거죠. 팔레트 운영, 조색의 운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두운 색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어두운 쪽 붓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되게 막 찌그러져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거든요. 여기서 보여지는 색의 면들을 붓으로 탁탁 쳐주듯이 막 이렇게 묘사하듯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붓 한 번의 동작으로 탁탁 쳐주듯이 색을 붙여줍니다. 물론 묘사하듯 이렇게 드로잉을 소묘하듯 움직이는 동작도 있겠죠. 그런 동작은 언제 나오냐? 여기서 가장 밝은 부분 표현할 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부분 이렇게 가장 밝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징이 여기는 모양이 조금 드러나면서 이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뿌옇게 흐려지거든요. 이 밝은 색. 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붓터치들을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밝은 색이 침투해주고 있죠. 아까 했었던 붓질을 정리하듯, 고르게 정리하듯 밝은 색이 침투하고 있죠. 저 밝은 색을 이쪽으로도 좀 침투시켜 볼게요. 밝은 색이 이쪽으로 침투시켰습니다. 자, 이 밝은색 녹색 기운이 아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죠. 자, 보이시죠? 이 밝은색 표현이 이 어두움을 침투하면서 싹 드러나는. 자, 지금도 기존에 있던 어두운 면 위에 밝은색 모양들이 들어가면서 좀 더 디테일한 무언가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여기는 좀 더 밝기도 하고 어두운 데를 침투하면서 이 밝은 구체적인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밝은 모양이 뭔가가 싹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생명력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 보여지기 시작되는 거죠. 지금 핑크색이 좀 등장했죠? 약간의 지금 핑크색이 여기 있습니다. 채도가 아주 강한 핑크는 아니거든요. 지금 저 색이. 그래서 타이타늄 화이트로 채도를 조금 떨어뜨린 핑크색이죠. 과일은 이 특성상 어두움 속이라도 아주 산뜻한 색들이 보여지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마냥 이 부분이 칙칙하지만은 않아요. 초록색의 산뜻한 색도 보여지거든요. 어두움이긴 하지만 그런 색들 표현도 해줘야죠.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어둠이 이렇게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녹색의 산뜻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녹색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어둠이 미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아주 세밀한 마지막 단계의 묘사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 배 표면에 보이는 이런 일종의 무늬 같은 것들 표현을 해줍니다. 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최종적으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이라든가 상처 같은 거, 이런 표면에서 보여지는 이런 무늬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안 나오고 좀 일찍 나와버리면, 표현에 밀도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무늬 같은 것들이 일찍 나와버리면 상당히 완성도가 떨어져 보입니다. 표면에 해당되는 것들은 가장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 거죠. 또한 이런 표면에 있는 이런 무늬나 얼룩 같은 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조금 강하게 드러나는 이런 강약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아주 평면적으로 보이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그림에서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더 부지런히 찾아주었느냐 안 찾아주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결과는 결정되는 거. 아주 단순한 이치지만 그림에서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가장 어둡고 가장 밝은 부분을 다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밝은 데 표현하면서 가장 밝은 부분이 조금 어두워지고, 또 어두운 데서 밝은 데 찾다가 가장 어두운 부분이 조금 밝아지고, 이런 보일 때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데를 좀 더 강하게 잡아주고 가장 밝은 데를 좀 더 밝게 잡아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장 어두운 부분은 좀 차가운 색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 프러시안 블루거든요. 아주 강한 차가운 색이죠. 여기다가 먼트 시에나를 좀 섞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되게 아쉬운 것들이 지금 막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자, 어두운 쪽 어느 정도 표현을 했으면 가장 밝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이쪽도 표현을 해야겠죠. 지금 붓을 한번 깨끗이 빨았습니다. 어두운 데 표현하다가 이제 아주 밝은 데 표현할 때는 붓에 조금이라도 탁한 색이 묻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타이타늄 화이트랑 레몬 옐로우, 그리고
약간의 그린, 자, 이 정도 색이 여기 가장 밝은데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도 이 입체성을 반영해서 엄연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빛이라고 해석하고 그냥 막 이렇게 뭉개지듯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보여지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뭉개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보여지는 경계 부분을 살릴 땐 살려줘야 돼요. 그림을 진행하면서 뭔가 결정력 있죠. 내가 본 거를 결정하는 것, 그런 부지런함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경계가 있거든요. 좀 더 옐로우의 색감이 더 강하네요. 자, 과도한 붓질은 피하라고 했죠. 모양을 잡아주는 개념의 붓질이어야지 의미 없이 막 움직이는 붓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붓질이 많이 막 움직이면 알아서 뭔가 저 사실적인 느낌이 나오겠지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거든요. 붓질이 많아지면 그림은 더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붓질, 이게 가장 기본이죠. 가장 밝은 데는 좀 물감을 좀 두껍게 해서 이 특유의 광택, 과일의 광택을 표현하는 거, 물감을 좀 두껍게 툭 묻히듯이 특유의 광택을 표현할 수 있죠. 이 정도에 언뜻 보여지는 하다 말았던 이런 무늬 같은 것들 있죠. 점 찍듯이 찍어주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작은 점들이 다 모양도 제각각이고 그 진하기도 제각각이라는 거죠. 상당히 귀찮은 표현 중에 하나죠. 대광색을 이렇게 나이프로 좀 걷어내주고 오일을 묻혀서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빡빡 닦아주면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얼룩은 남지만 어차피 조금 두껍게 뒤 화이트로 배경을 칠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얼룩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화실 수업에 관한 이야기나 정물 시작부터 완성까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림을 배우고자 저희 같은 화실이나 학원을 찾으실 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한지인 화실은 뭐 대단한 건 없는 그냥 제가 혼자 작업하고 때로는 이렇게 소수의 아주 몇 분만 수업도 하는 그런 소박한 곳일 뿐입니다. 다만 이곳에서 배우시고자 하는 분들이 미리 염두하셔야 할 점은 저희 화실은 그림을 배우는 곳이라는 거죠. 간혹 이 배운다라는 느낌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을 개선시키며 수준이 늘어가는 그런 성과를 느끼는 것, 이게 없이 그냥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 하나로만 만족감을 느끼며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수준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결국엔 그 그림이라는 매력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쩌면은 그림을 놓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입시미술 수업하듯이 힘들고 강도 높은 수업을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화실에 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림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또 개선시키고자 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